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 조직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 무기들을 북한과 같은 적국에 팔아넘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키스탄 등을 통해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테러리스트들에게 재판매하거나 역설계해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간사와 국가안보 소위원회의 글렌 그로스맨 공화당 간사가 2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의원들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상당량의 미국 무기로 무장했다면서 탈레반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 러시아, 이란, 또 북한과 같은 적국들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은 앞서 부대원들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탈레반 깃발을 개양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고 백악관도 아프가니스탄 군에 지원한 블랙호크 등 고급 무기와 장비 상당량이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탈레반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탈레반을 지원하는 파키스탄이 북한과 탈레반 사이에서 무기 중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국 내 러시아제 중심의 기존 무기와 미국산 무기는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자금 마련을 위해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테러리스트 등에게 팔아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m more concerned about is them being sold to terrorists and used in other types of lower level operations. North Korea and North Korea, could perhaps purchase them and then resell them to terrorists.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제조 기술을 얻기 위해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를 들여다 역설계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국산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regularly know that North Korea has reverse engineered Russian weapon systems, probably Chinese weapon systems. So they might reverse engineer our weapon systems and learn how to make different spare parts. 벤의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미사일 관련 기술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파키스탄은 북한과 탈레반 사이 무기 거래 중개의 적격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발생한 아프간 난민들이 미국 워싱턴 근처 북버지니아 등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속속 도착하면서 이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난민들을 돕는 온정주의 문화에 감동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 인근 덜래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한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미군 수송기를 통해 속속 도착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가 마련한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정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와 정부를 도운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을 돕기 위해 최대 5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미국의 일반 난민 절차가 아니라 특별 이민 비자 SIV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8만 8천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추산했습니다. 아프간 난민 숙소엔 이들을 도우려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들은 난민 지원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무료 숙소 제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바로 미국의 정신이라며 시민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By the outpouring of support from so many Americans, so many of them veterans, to help
the Afghan evacuees, those Afghans at risk, our Afghan allies, settle here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best of the American spirit,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in the days, weeks, and months ahead. 미국은 1975년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피플 난민 13만 8천 명을 수용했고 60년간 쿠바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냉전 당시 잭슨 베닉법에 근거해 옛 소련 내 유대인 50만 명을 수용하는 등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3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아프간 난민들을 환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다면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미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만 봤던 문화를 제가 미국에서 겪어보니까 미국이 그 아량과 도량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한 국률한 감정이 확실히 그 이 풍속이가 미치고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이 미국 문화에 확실히 배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꽃 도매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정착 초기에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을 돕는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북한 내 잘못된 교육과 빈곤, 폐쇄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우물 안에 개구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자기네만 서로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은 나와 다른 문화와 나와 다른 그 색깔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이제 너무 큰 복이죠. 미국 시민권자가 된 탈북 난민들은 자신이 받은 환대를 이제 새로운 탈북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면서 북한도 조속한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나눔의 문화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10개월 만에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은 중국에서 300만 6천여 달러치의 의약품과 관련 제품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74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4,200만 달러의 7% 수준이지만 1년 전인 지난해 7월 226만 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33%가량 늘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1,680만 달러에 달해 전달보다 449만 2천 달러가 늘었습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는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미국 육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성 본부는 최근 공개한 중국의 전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의무는 항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중국 간 군사적, 정치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와 군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북한과 중국의 군대는 공산당을 호위하기 위한 무장 세력에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중 관계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북중 국경 문제를 지적하고 표면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인도적 위기에 대해 크게 우려해 현재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한 한국 내 소송이 잇따르자 북한 정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권 면제에 관한 연구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한국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제법상 재판권 면제 이론의 함의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고 최근 국군포로 출신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명시하면서 향후 북한을 피고로 한 민사 사건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북한을 헌법상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닌 반국가 불법단체로 판단하는 헌법 3조에 의거해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성립된다고 판결했으며 한국의 현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의 세습 정권도 통일의 동반자로 볼 수 있다는 헌법 4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판권 면제는 주권을 가진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국제 관습으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등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재판권 면제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